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국어 문법을 공부하게 될 선주 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고등학교 문법은 의문, 단어, 문장, 문법 요소, 그리고 중세국어 이렇게 크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의문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출발! 먼저 의문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소리들이 의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댕댕이나 야옹이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뜻을 구별해주지 못한다면 걔는 의문이 아닙니다. 그럼 의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 불, 풀. 이들은 모두 소리가 같은가요? 다르죠. 의미는 어떤가요? 다르죠.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찾으셨죠? 무, 부, 푸. 무, 부, 푸. 이 자음들이 달라서 자음 하나가 다름으로 인해서 소리의 차이와 의미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쓰인 이 자음들은 모두 운이 되겠지요. 이번에는 물, 말, 밀. 얘네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우, 아, 이 모음들이 의미의 차이와 소리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지금 보신 것처럼 모음들도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노랫말도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어때요? 남이 되어 버리죠. 님과 남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이때 이 모음과 아 모음도 어때요?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들은 모두 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의문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은 소리 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절 의문은 음소라고도 부릅니다. 소리 음자에 본디 소자를 쓰는 거예요. 자, 소리를 분절을 시킵니다. 소리의 마디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자음, 모음, 얘네들이 분절 의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쉽죠? 여기서 잠깐! 자꾸 분절 하는데 분절이라는 말이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절이라고 하면은 음절을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서비스. 서비스 주면 어때요? 맛있게 잘 받아 먹어야 되죠? 맛있게 잘 받아 드세요. 자, 음절 있어요. 음절은 소리 음자에 마디 절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음절은. 그러면 이거랑 헷갈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네. 절 있어요. 절. 얘는요. 말씀 어자에 마디절을 씁니다. 말의 마디라고 보면 됩니다. 음절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지금 한국 이렇게 있을 때 분절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분하고 하나의 소리가 나뉘어지죠. 절, 방, 법 이렇게 소리의 마디가 나뉘어지죠. 얘를 음절이라고 해요.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글자라고 하는 애들이 음절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엄밀히 말해서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글자인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절을 글자라는 단위로 부르고 있어요.
어절은 그럼 뭐냐? 말의 마디라고 했으니까 띄어쓰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볼 때 3음절로 쓰시오, 3어절로 쓰시오 이런 문제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음절이라고 하면은 소리의 마디, 어절이라고 하면은 말의 마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한국어는 어떻게 소리를 분절하는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한국어는 모음 하나만으로도 분절이 가능합니다. 아, 에, 이, 우. 얘네들이 다 뭐예요? 모음 하나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능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심심한데 모음만으로 단어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절들이 모여서 형태소가 되고 단어가 되고 하니까 한번 볼까요? 자, 아, 이.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안 쓰죠. 여기다가 뭘 써줘요? 이렇게 해서 아, 이 이렇게 쓰죠. 이때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 요 아, 이응을 자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얘들은 자음이 아니에요. 0이에요. 0. 소리값이 없는 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라는 단어는 모음, 두 개의 모음만으로 두 개의 음절을 이루어서 한 단어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 이. 여기 있는 얘는 자음이 아니에요. 소리값이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또 우유 이런 것들 있죠. 우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소리값이 없는 0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국어는요. 자음 플러스 모음. 자음과 모음만으로도 음절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점점점. 얘네들 다 어때요?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이번에는 반대로 모음 플러스 자음도 음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위에 있는 모음에다가 자음 하나씩 받쳐보면 되지 않을까요? 악. 근데 이렇게 안 쓰죠. 우리 여기다가 영 해주고 악. 또 인 해볼까요? 인. 요 이 밑에다가 니은 받침해서 인. 이때도 어때요? 얘는 0이니까 모음에다가 자음자가 만나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때요? 여기 모음에다가 자음 시옷이 만나서 스가 만나서 옷이라는 음절을 만들어냈지요. 다음으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요렇게 음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자,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밑에다가 한번 붙여볼까요? 자, 가 밑에다가 뭐 붙여볼까요? 각. 네. 요때 자음, 모음, 자음. 하나의 음절이 틀림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 밑에다가 뭐 붙여볼까요? 니은. 자, 자음, 모음, 자음. 요렇게 해서 하나의 음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어는 4가지 방법으로 소리를 분절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음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어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들도 모든 언어들이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음절을 만들어냅니다. 자, 요건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였고요. 이번에는 우리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비분절 의문은 운소라고 합니다. 예, 이때 운은 운율할 때의 운자예요. 운자인데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한시 짓기 같은 거 할 때 운을 띄우시오 막 이러잖아요. 이때 그 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소리를 분절시키지는 못해요. 하지만 틀림없이 말의 뜻을 구별해 줍니다.
소리의 길고 짧음을 의미하는 장, 단, 또 강세, 높낮이, 고, 저, 억양, 이런 것들이 비분절 의문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문자로 적히지는 않지만 의미 구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와서 눈이 부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눈이 와서 눈이 부시다 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눈은 길게 발음을 해줘야지만 스노우의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뒤에 있는 눈은 짧게 발음을 해야지만 우리 신체 부위인 눈의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이때 앞에 있는 눈과 뒤에 있는 눈은 자음과 모음만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의 길고 짧음으로 말의 뜻을 구별하고 있지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에 얹혀서 나타나면서 의미 구별에 기여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장단만이 의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어에서는 어때요? 강세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의문으로. 그리고 우리 중세 국어를 보면은 음의 높낮이가 또 중요한 의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억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문법 단위는 음소, 분절 의문이죠. 운소, 비분절 의문이죠.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저희는 먼저 모음 체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이라고 하면은 개념부터 알고 가야 되겠죠.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우리가 소리를 만들면 저기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소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모음에는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단모음은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말해요. 아 해보세요. 아, 오, 우, 이 어때요? 처음 발음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며 변해요. 예를 들면은 야 해보세요. 야, 여, 요, 유. 천천히 느린 화면으로 돌려본다면 이 모음을 발음할 때 입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얼른 아나, 오, 우 같은 단모음을 발음할 때 입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런 애들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단모음 분류표를 완성해 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본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을 분류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 우리가 발음을 할 때 혀의 최고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점이 앞쪽에 있으면 얘를 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앞 전자에 혀 설자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후설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뒤후자에 혀 설자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 기준은 입술 모양이에요.
전설 모음이나 후설 모음 모두 다 입술이 평평한 경우가 있고 둥근 경우가 있거든요. 자, 입술이 평평한 경우를 평순, 평평할 평자에 입술 순자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둥근 거는 원순, 둥글 원자를 쓰겠죠. 원순 모음이라고 불러요. 후설도 마찬가지로 평순과 원순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기준은 혀의 높이예요. 혀가 높이 있는 것은 고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에 있으면 중모음, 낮으면 저모음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높다는 것과 크다는 게 의미상 묘하게 연관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모음을 발음할 때 입을 크게 벌린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혀는 아래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릴수록 저모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채워진 단모음 분류표를 우리가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 국어에서 단모음은 10개라고 했는데요. 이 10개를 모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괴롭죠? 자, 공부하느라 힘들고 괴로운데 다 같이 기지개를 한번 켜볼까요? 으어, 아, 우오. 아니면 비명을 한번 질러볼까요? 으어, 아, 우오. 자, 비명이나 기지개를 켤 때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비명지를 준비 되셨나요? 출발! 자, 같이 비명 질러볼게요. 아, 오. 이렇게 채워주세요. 오.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얘를 앞으로 밀면 돼요. 자, 하고 발음을 해보세요. 하고 발음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혀를 아랫니 뒤쪽으로 앞 말고 아랫니 뒤쪽으로 빼보세요. 소리를 내보세요. 소리가 안 나죠? 만약에 소리 나는 친구가 있다면은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연속해서 아랫니 뒤로 빼면은 이 하는 소리가 나요. 연속해서 발음해 보면은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어때요? 되지요? 자, 얘를 그대로 들어서 전설 쪽으로 올게요. 그러면 은은 이가 되겠죠. 어는 이. 어도 마찬가지로 발음을 하는 발음 그대로 가지고 그 입모양 그대로 가지고 혀만 아랫니 뒤쪽으로 빼보세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에 소리가 납니다. 그대로 들어다가 앞에 전설 모음에다가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에. 그대로 들어서 평순에다가 써줄게요. 자, 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고 소리가 납니다. 오도 이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 한국인들은 하고 를 단모음으로 발음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왜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얘네들요. 아직까지 표준 발음으로는 얘들이 단모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첫 음절에 위나 외가 올 때는 우리가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힘들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해요. 예를 들면 위층. 선생님 지금 위층.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죠. 우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외갓집, 오이갓집 이렇게 이중으로 발음했죠. 그런데 얘들이 첫 음절에서만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힘들고 둘째 음절 이하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단모음으로 아직까지는 발음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참외 해보세요. 참외, 참외.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직까지는 단모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명 질러 볼까요? 우, 자, 요 5개만 기억하시면 현대 한국어에서의 단모음 10개는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음의 종류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현대 한국어에서 단모음은 모두 10개입니다. 이중모음은 11개가 있는데요. 이거 모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모음 5개만 잘 기억하라고 했지요. 일단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단모음이 후설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네모 칸에서 뒤쪽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비명 한번 질러 봅시다. 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얘 후설 모음들을 전설 쪽으로 밀면 돼요. 이 했던 거 기억나죠? 자리에는 이를 채워주시고요. 기억나시죠? 쓰시고 이 쓰시면 그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했었죠? 그러면 쓰시고 이 쓰십시오. 다음에 이 쓰시고 했었죠? 하고 여기 채울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단모음 10개가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이중모음이 11개인데 이 이중모음을 모두 외워야 되느냐? 절대 아니겠죠. 일단 이중모음 하면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며 변하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현대 한국어에서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모음은 왜 반모음이라 부르냐 하면은 얘들이 모음은 모음인데 자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음의 성격이 어때요?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거죠. 얘들이 모음은 모음인데 혼자 음절을 만들지 못해요. 자음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음의 성격과 자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반모음은 반모음 이가 있고요. 기호로는 J 혹은 Y를 사용합니다. 또 오나 우가 있어요. 기호는 W를 사용합니다. 오나 우 같은 경우 얘는 같은 거예요. 음성 모음이냐 양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오를 선택하고 우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반모음 이가 사용된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음을 할 때 입모양을 처음 가지고 있으면서 단모음을 발음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반모음 이하고 아를 한번 합쳐볼까요? 그러면은 야 뭐가 만들어져요? 야 소리가 만들어지죠. 그럼 반모음 이하고 오를 합치면 요 하고 요 하는 소리가 나와요. 점이 하나 이렇게 더 찍히는 애들이 다 그래요. 이어 하면 여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유 하면 유가 만들어져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모음 오, 우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와 이렇게 되죠. 오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얼른 단모음 아를 발음하게 되면은 와 하는 소리가 나요. 와. 요때 얘가 이제 반모음이 되는 거죠. 우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11개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반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중모음 의예요. 의. 요렇게 사용되는 의. 자, 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의가 반모음인지 이가 반모음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의 이렇게 발음이 나니까. 하지만 우리가 의가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음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모음과 달리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럼 먼저 발음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발음기관의 모습인데요. 소리를 만들 때 관여하는 기관들은 보면은 자, 여기 앞에 여기 두 입술 보이죠? 요 입술, 윗잇몸, 치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딱딱한 입천장 있죠? 경국의 센입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목젖 있는 쪽에 가까운 쪽에 말랑말랑한 입천장 있죠? 여기는 연구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거 얘가 혀예요. 소리는 이렇게 올라와서 성문을 통과해서 후두를 지나 인두를 거쳐 입 속으로 해서 이렇게 입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때 입 속은 우리가 구강이라고 합니다. 구강, 입구자를 써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목젖이 이렇게 구강으로 가는 통로를 막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온 공기가 콧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때 이 코 속은 비강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후두개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후두덮개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두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데 음식물을 먹거나 할 때는 후두개가 이렇게 내려가서 후두로 가는 길목을 막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식도로 내려갈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보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음 분류표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그으시고 가로축에는 조음 위치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부터 차례차례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소리가 만들어지는 제일 앞에 쪽은 입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리는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입술보다 조금 안쪽에 들어가면은 윗니 뒤에 보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잇몸 있죠? 윗잇몸. 거기도 조음 위치입니다. 자, 잇몸 소리. 잇몸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니까 잇몸 소리. 자, 그 다음 혀 끝을 들어서 혀를 들어서 입천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딱딱한 입천장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기는 딱딱하다 해서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리는 센 입천장 소리가 되겠지요. 그 다음 저 안쪽으로 목젖 있는 쪽으로 더 들어가면 말랑말랑한 입천장 있어요. 혀 끝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확인하셨죠? 자, 여기는 말랑말랑하다 해서 여린 입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리니까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 후두 쪽에서 올라오는 소리 목청 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로측은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적어봤어요. 한자음으로 입술 소리는 순음이라고 하고요. 잇몸 소리는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혀가 닿는 부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선생님은 잇몸 소리라고 부르고요. 닿는 혀 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혀끝 소리라고도 합니다. 혀끝 소리. 혀끝 소리라고 할 때는 한자음으로 설, 단, 음이라고 합니다. 센 입천장 소리는 여기가 구개예요. 구개. 입구자에 덮개 할 때 개자예요. 그래서 경구개음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여린 입천장은 연구개음입니다. 목청 소리는 후음이라고 해요.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한데 자꾸 말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 세로축은 조음 방법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자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방해를 받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성대에 울림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울림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울림이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안울림소리라고 하지요. 울림이 있는 애들은, 떨림이 있는 애들은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안울림소리는 한자로 무성음이라고 하고요. 울림소리는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울림소리 같은 경우에는 안울림소리보다는 방해를 좀 덜 받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안울림 소리 같은 경우에 소리를 만드는 방법은 풍선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풍선에다가 공기를 빵빵하게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둥이를 딱 잡아보세요. 자, 날카로운 펜을 드세요. 풍선을 팍 찌르세요. 네, 어때요? 소리가 빵 하고 터져 나오죠? 파열된다고 하는데요. 파열음을 맨 윗칸에 적어 볼게요. 파열되는 소리, 파열음. 자, 이 경우에 밑에다가 폐쇄음이라고 같이 적어 볼게요. 한국어의 경우 초성에서 쓰인 글자가 종성에서 다시 쓰입니다. 여기에 바를 한번 써볼게요. 바를 한번 발음해 볼게요. 두 입술을 닫았다가 터뜨리면서 바 하는 소리를 내죠. 초성에 있는 브는 파열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음자를 음운을 종성에 한번 써볼게요. 밥. 어때요? 폐쇄가 되죠, 소리가. 자, 그 다음 풍선 주둥이를 살짝만 열게요. 공기가 어때요? 스스 혹은 흐 하고 빠져나오죠. 얘네들은 마찰이 일어나요. 손끝이 풍선 주둥이를 잡은 손끝이 간질간질 할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안울림 소리 맨 끝에 마찰음이라고 적어 볼게요. 다음 중간에는 파찰음이라고 적어 볼게요.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리를 말해요. 공기를 빵빵하게 넣은 풍선을 주둥이를 꽉 막았다가 탁 놓으면서 던져보세요. 어때요? 풍선이 포덕포덕포덕포덕 튀죠? 왜 그러냐 하면은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안울림 소리는 3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소리의 세기를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밀가루 반죽처럼 소리 반죽을 연상해 보세요. 적당한 상태는 예사소리. 소리를 반죽할 때는 공기를 넣거든요. 성문을 좁혀서 공기를 좀 덜 들어가게 하면 소리 반죽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되겠죠? 된 소리. 그 다음에 이 소리 반죽에다가 공기를 팍 집어넣을 거예요. 공기가 팍 들어가면은 흑 하는 소리예요. 기식이라고 하는데 기식을 팍 더해주면 어때요? 소리가 거센 소리가 나와요. 자음자 중에서 기식을 가진 소리는 흑 하는 소리예요. 히읗 소리가 공기를 끌고 나오는 소리예요. 파찰음도 마찬가지로 소리 반죽이 적절하면 예사소리, 되면 된 소리, 여기에 히읗이 팍 더해지면 거센 소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예사소리와 된 소리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센 소리를 만들어내는 흐 소리가 마찰음이기 때문에 히읗 소리를 더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센 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3종 세트, 2종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울림소리를 볼 건데요. 울림소리는 비강으로 나가는 콧소리가 있고요. 콧소리는 비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얘는 흐름소리.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자음 분류표를 채워야 하는데 채우기 전에 아래 칸에 있는 울림소리에는 노래, 마을이 들어갑니다. 느, 르, 무, 응. 요 4개의 음운이 울림소리에 해당합니다.
이때 여기 이 이응은 초성에 있는 이응이 아니라 종성에 있는 응 하는 소리값을 가진 이응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하다 보니까 노래마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여기 자음자가 눈에 보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노래망 이렇게도 해봤는데 그거는 좀 망하는 기분이 들어서 노래마을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4개의 노래마을 중에서 콧소리는요. 비음은 내 마음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초성자들을 내 마음 얘네들을 비음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노래마을 4개 중에서 뭐만 남았어요? 리을만 남았죠. 얘는 흐를 유하고 류를 생각해서 요 리을을 떠올려 주세요. 얘는 매끄럽게 생겼죠. 흐를 유처럼. 입술 소리는 요 두 입술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입구자를 떠올려 보세요. 입구자 뭐처럼 생겼어요? 미음처럼 생겼죠. 그럼 우리 자음 분류표 입술 소리 위에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미음이라고 써볼게요. 미음처럼 생긴 애들은 이제 이 칸을 채울 거예요. 다음은 잇몸 소리. 잇몸 소리가 만들어질 때는요. 여기 있는 혀가 이렇게 해서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소리를 만들어요. 무슨 글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니은처럼 생겼죠. 니은. 그러면 잇몸 소리 위에다가 니은 써주시고요. 자, 잇몸 소리는 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모양 이렇게 생겼죠. 시옷처럼 요것도 같이 써주시고요. 새잎천장 소리는 입천장이에요. 천장. 지붕을 떠올려 보세요. 지읒. 여린 입천장 소리는 만들어질 때 우리의 혀 뿌리가 이렇게 연구개 쪽에 구부러져서 연구개 쪽을 막았다가 여린 입천장을 막았다가 딱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요. 무슨 음운처럼 생겼어요? 기역처럼 생겼죠? 그럼 여린 입천장에다가 기역하고 써볼게요. 얘를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동그랗게 보이겠죠? 이 부분은 이응도 써볼게요. 목청 소리는 뭐라고요? 흐 하고 올라온다 했으니까 히읗 채워볼게요. 자, 이제 요걸 바탕으로 갈게요. 자, 미음부터 여기부터 채워볼 건데요. 얘네들은 여기 이렇게 채울 거예요. 미음부터 채워볼 건데요. 미음은 뭐예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노래마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래 칸에 들어가는 애예요. 노래마을에 사는 애예요. 자, 어디다 채우면 돼요? 내 마음이니까 여기 있죠. 내 마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채워볼게요. 자, 이제 미음에다가 획을 추가해 볼게요. 뭐처럼 생겼어요? 브 소리가 나죠. 자, 얘 아까 얘로 잠깐 했었는데 바 하고 해보세요. 바. 두 입술을 붙여서 공기를 폐쇄했다가 빵 하고 터뜨리면서 나죠. 그럼 얘는 어디다 채워야 돼요? 파열음 소리에다 채워야 돼요. 요 라인에다 채워야 되겠죠. 자, 파열음 예사 소리니까 여기다가 브 하고 쓸게요. 자, 이제 소리 반죽을 좀 되게 할게요. 성문을 좁혀서 뿌, 뿌, 바, 빠.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아요. 소리 나는 위치도 똑같아요. 단지 여기 성대에 있는 쪽에 성문을 좀 좁혀서 소리 반죽을 공기를 조금 덜 넣는 거예요. 반죽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뿌 하는 소리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쌍비읍이라고 불러요. 이 글자를.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음운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는 삐읍 혹은 뿌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공기를 팍 더해요. 부 하는 소리에다가 흐 소리를 팍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프 하고 나죠. 여기다가 채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3종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잇몸 소리로 가볼게요. 니은 소리를 채워야 되는데 니은은 뭐예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그러니까 여기 비음에다가 써볼게요. 자, 니은에다가 획을 이렇게 추가하면 무슨 소리가 만들어져요? 드 소리가 만들어지죠. 모음을 아 모음이나 으 모음을 붙여보면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요. 자음은 혼자서는 소리를 못 내니까요. 다 어때요?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공기를 가두었다가 다 하면서 터뜨리면서 내죠.
얘 어디다가 채우면 돼요? 터뜨리니까 파열음에다가. 자, 그 다음에 소리 반죽을 되게 하면은 뜨. 여기다가 공기를 팍 집어넣으면은 트.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 자 디귿에다가 다시 획을 추가해 볼게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리을 소리가 만들어졌죠. 리을은 어디에 있어요? 흐를 유 여기 있죠. 흐름 소리 여기다가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스 소리가 남았죠. 스는 어떻게? 공기 빠지는 소리죠. 스 마찰음에다 적어볼게요. 조금 되게 스 만들어지죠. 자 이제 즈 채워야 되는데요. 즈는요. 즈 해보세요. 즈 혀 끝이 간질간질하면서 그죠? 스 할 때하고는 또 달라요. 혀 끝이 좀 스 할 때보다가 강하게 즈 하면은 강하게 간지럽거든요. 파열과 마찰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파찰음 자리에 채워볼게요. 즈, 츠 이렇게. 자, 그 다음 그 소리는요. 혀뿌리가 여린 입천장을 막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크 하고 채워볼게요. 나머지 이제 여린 입천장에 뭐가 남았어요? 응이 남았죠. 응은 어디다 채우면 돼요? 내마 할 때 여기 소리가 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는 초성에 쓰이는 이응이 아닙니다. 얘는 하는 소리가 있는 애예요. 그 다음 히읗은 어디다 채워야 될까요? 하고 공기가 빠진다 했죠? 그러니까 마찰음에다가 히읗 채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음 분류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운에 대해 공부해 보셨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3시에서 4시 사이에 동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배운 음운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